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지거나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근 들어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셨다거나 발끝이 저리고 따끔따끔한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이런 신호를 매일 느끼면서도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무시하고 넘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증상들은 혈당이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우리 몸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 신호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 몸이 보내는 혈당 위험 신호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당장 집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혈당 관리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만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몸이 보내는 혈당 위험 신호 알아보기. 둘째, 혈당이 왜 오르는지 쉽게 이해하기. 셋째, 혈당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잘못된 습관 바로잡기. 넷째,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식사 순서와 방법. 다섯째,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혈당 관리 실천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혈당이 높다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혈액 속에 당분이 너무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는 아무런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당뇨라고 하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병원에서 검사해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자료에 따르면 당뇨 진단을 받은 분들 가운데 무려 60% 이상이 진단을 받기 3년에서 5년 전부터 이미 이 신호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 탓, 피로 탓으로 넘기셨다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밥을 먹고 나면 이유 없이 너무 졸리다. 물을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난다. 화장실을 하루에 7번, 8번 이상 자주 간다.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다. 상처가 생기면 예전보다 훨씬 늦게 낫는다. 눈이 자꾸 침침하고 흐릿하게 보인다. 이 가운데 2가지 이상 해당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반드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 사시는 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1세이신 박영자 어르신은 3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 자꾸 졸음이 쏟아지고 밤에도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시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주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하셔서 그냥 넘기셨는데 1년 후에 혈당 검사를 해보니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일찍 발견하신 덕분에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셔서 지금은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증상이 있었는데도 몰라서 지나쳤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박영자 어르신보다 더 빨리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혈당이 올라가는 걸까요? 이제 2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혈당 문제를 쉽게 이해하려면 열쇠와 자물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밥이나 과일을 먹으면 혈액 속에 당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당분은 혼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포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당분이 들어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문을 열어서 당분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혈액 속 당분이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물쇠가 녹이 슬어버리는 것입니다.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녹슬어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에는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잘못된 식사 습관 등으로 인해 이 인슐린 저항성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배에 내장 지방이 쌓일수록 이 현상이 더 빨리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보다 뱃살이 많이 생기셨나요? 이 뱃살이 바로 혈당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뱃살은 단순히 보기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방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손상됩니다. 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뻗어 있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이 수도관이 녹슬고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즉 뇌졸중이 됩니다. 눈에 작은 혈관이 손상되면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과 다리의 혈관이 막히면 감각이 없어지고 최악의 경우 절단까지 해야 합니다. 신장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30% 이상이 이미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혈당 문제는 일찍 발견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혈당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잘못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당뇨나 혈당 문제는 달달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달달한 음식이 혈당에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흰쌀밥, 흰빵, 흰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한 공기의 혈당 상승 속도는 설탕 6스푼과 거의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쌀밥은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쌀밥이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어떤 순서로 드시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네 번째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혈당을 낮추려면 밥을 굶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밥을 오랫동안 굶으면 우리 몸이 굶주림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그때 극심한 피로감, 두통, 집중력 저하가 생깁니다. 여러분, 식사를 거르는 것이 다이어트에도 혈당 관리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야식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드시는 야식, 혹은 자기 전에 드시는 음식은 낮 시간에 드시는 것과 달리 혈당을 훨씬 더 오래 높게 유지시킵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근육이 포도당을 소모하는 속도가 낮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저녁 8시 이후에 먹는 사람이 낮에 먹는 사람보다 혈당이 평균 23% 높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23%입니다. 같은 음식인데 먹는 시간만 달라도 혈당 반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잠깐 이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혈당 관리에 특히 좋은지 알고 계신다면 일상 속에서 훨씬 수월하게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주입니다. 여주는 쓴맛이 나는 채소인데 옛날부터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여주에는 인슐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여주가 모든 분께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혈당 조절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신 후에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들이 혈당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주차로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귀리입니다. 귀리는 요즘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장 속에서 젤처럼 굳어져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크게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천천히 통과시키는 관문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흰쌀밥 대신 귀리를 밥에 조금 섞어서 드시거나 아침에 오트밀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훨씬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쪄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줄어드니 살짝만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1g에서 2g 정도의 계피가 공복 혈당과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계피만으로 혈당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요거트나 귀리죽에 뿌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된장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익균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혈당 조절도 더 잘 됩니다. 장 속 유익균이 탄수화물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드셨던 된장찌개, 된장국이 사실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건강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이 5가지 음식이 혈당에 좋다고 해서 과하게 드시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균형 있게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혈당 관리에 있어서 운동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이 혈당 관리에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이 근육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근육이 잘 활성화될수록 혈당을 더 잘 소모합니다. 그런데 50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을 소모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걷기는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빠르게 걷기를 목표로 하시되 처음에는 10분에서 15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아령이나 헬스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번씩 3세트 하시거나 벽을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이런 운동이 혈당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시나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30%입니다. 약을 먹는 것도 아닌데 걷기만으로 이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식사 순서를 완벽하게 바꾸고 매일 30분씩 걷고 야식을 끊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하루 이틀 못 지키면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식후 10분 걷기. 이것 하나만 먼저 습관으로 만드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채소를 밥보다 먼저 먹는 습관을 추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쌓아가면 3개월 후에는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혈당 관리에 있어서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사 외에 생활 전반의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식사 속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식사를 얼마나 빨리 드시나요? 바쁘다 보니 10분 안에 식사를 마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빨리 먹는 것이 혈당에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는데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빨리 드시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많은 양을 드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고 많은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드시는 것, 적어도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식사에 집중하시고 음식 맛을 음미하시면서 천천히 드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혈당과 수분 관계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액 속 포도당 농도는 물의 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이 충분하면
포도당이 희석되어 혈당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여름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더 신경 써서 물을 마셔주세요. 냉방이 잘 되어 있어 덥지 않더라도 실내에서 건조한 환경에서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하루 물 섭취 목표량은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종이컵 기준으로 8잔에서 10잔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당에 영향을 주는 의외의 요인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차가운 음식과 따뜻한 음식의 차이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차갑게 먹을 때와 따뜻하게 먹을 때 혈당 반응이 다릅니다. 차가운 밥이나 냉면 같은 차가운 탄수화물은 오히려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냉각된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차가운 음식만 드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뜨거운 밥을 드실 때 조금 식혀서 드시는 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혈당 수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으셨을 때 어떤 수치가 나와야 정상인지 아시나요? 공복 혈당, 즉 아침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에서 재는 혈당은 100mg/dl 미만이 정상입니다. 100에서 125 사이는 전 당뇨 상태, 즉 당뇨 전 단계입니다. 126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정상입니다. 140에서 199 사이는 전당뇨, 200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혈당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안 받아보셨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공복 혈당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밥을 드시지 않은 상태로 보건소에 가시면 간단하게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발견하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정상 혈당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로 넘어가면 관리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장 내 혈당 수치가 어떤지 알아두시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식후 졸음, 갈증, 잦은 화장실, 손발 저림, 이런 증상이 2가지 이상이라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둘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식후 1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집 안에서도 됩니다. 아파트 복도도 됩니다. 날마다 10분, 이것이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3가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몸 상태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작은 관심이 쌓이면 1년 후, 3년 후에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있으시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주변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오늘 시작하려는 습관을 적어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4번째로, 잘못된 습관은 물 대신 다른 음료를 드시는 것입니다. 오렌지 주스, 식혜, 과일 음료,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과일에는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과일을 갈아서 만든 주스는 식이섬유가 없어지고 당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액체 상태의 당분은 씹어서 먹는 음식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그렇다고 과일 주스나 음료를 절대 드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물을 8컵,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4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식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이 방법을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혈당 조절 능력이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 밥을 드실 때 어떤 음식을 먼저 드시나요? 대부분 밥부터 드시거나 아니면 먹고 싶은 반찬부터 드실 겁니다.
그런데 식사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같은 음식을 드셔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 아산병원 영양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식단을 드시더라도 음식을 먹는 순서를 바꾼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9%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29%입니다. 약을 먹거나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닌데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국이나 물을 먼저 한 모금 드세요. 둘째, 채소 반찬을 먼저 드세요. 김치, 나물, 쌈, 채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셋째, 생선이나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넷째,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위장 속에서 일종의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드시는 밥의 탄수화물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마치 수도관 안에 스펀지를 넣어두면 물이 천천히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밥을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천히 오래 씹으세요. 한 번에 최소 20번에서 30번 씹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씹는 행동이 많아질수록 뇌에서 포만 신호가 빨리 와서 과식을 막고 소화 효소가 충분히 나와서 혈당 상승도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으로,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5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 혈당 관리 실천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자고 나면 우리 몸은 약 8시간 가까이 물을 마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혈당이 약간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당 농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더 좋습니다. 위장의 부담도 덜 가고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식사 후 30분 안에 가볍게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으세요.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혈당 관리 방법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30분 안에 가볍게 걸으면 근육이 활성화되어 혈액 속에 남아있는 당분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를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2시간 혈당이 평균 20% 이상 낮게 측정됐다고 합니다. 10분에서 15분입니다.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거나 아파트 복도를 살짝 걸으셔도 됩니다. 날씨가 나쁜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가급적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하시면 주무시는 동안 몸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개운함도 다릅니다. 만약 저녁 늦게 배가 고프다면 견과류 한 줌이나 치즈 한 조각, 계란 한 개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세요. 잠과 혈당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잠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1.7배 높다고 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혈당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화가 나거나 걱정이 심할 때 혈당을 재보면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심호흡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혈당 조절이 더 잘 됩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혈당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혈당 위험 신호는 식후, 졸음,
갈증, 잦은 화장실, 손발 저림, 시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두 가지 이상이라면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열쇠와 자물쇠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문을 열지 못할 때 혈당이 쌓입니다. 그리고 혈당 문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 세 가지는 정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 식사 거르기, 야식과 늦은 시간 식사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혈당 관리 방법 5가지. 아침에 따뜻한 물 1컵,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 저녁 7시 이후 탄수화물 제한, 7시간에서 8시간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너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후 10분 걷기,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10분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실천하시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웃과 소중한 분들도 이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